11과에서 배울 내용은 다름 아닌 수사입니다. 수사란 숫자를 나타내는 데 쓰는 품사를 말하죠. 이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수사, 두 번째는 서수사죠. 기수사는 기본수사 또는 기초수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 2, 3, 4 또는 순한글로는 하나, 둘, 셋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수사인데 이 서수사는 순서 수사의 줄임영어로서 즉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등등이 있습니다. 한국어나 영어는 기수사와 서수사의 형태가 다르지요. 따라서 따로따로 외워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영어도 1, 2, 3, 4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전혀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좀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어는 기수사만 제대로 이해하면 서수사는 만들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수사부터 살펴봅니다. 기수사는 0부터 10까지가 있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0, 링, 링. 주의하실 것, 링이 아니라는 거죠. L 발음으로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링, 링. 다음 하나, 일은 이. 다음 숫자 2, 둘은 R. 그리고 숫자 3은 싼이라고 표현하지요.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숫자 3은 복 3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길한 숫자라고도 표현되지요. 그렇다면 왜 동양에서 숫자 3은 좋은 의미, 길한 숫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농업사회에 기인합니다. 태초에는 모계 중심의 사회였죠. 하지만 점차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집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해결이었습니다. 바로 농업의 정착으로 인해서 집단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럼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 즉 물도 필요하고 또 햇빛도 필요합니다만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노동력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한 사람보단 두 사람,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더 낫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계 중심에서 부계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왜?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게 바로 농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대 문헌을 보시면 숫자 3 또는 9라는 숫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숫자 3이나 9로 해석하기보다는 많다, 크다 또는 높다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논어의 한 구절 3인행이면 필유 아사라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세 명이 함께 걸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로 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다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풀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의 스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른바 정면교사입니다. 반면에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요. 저 사람 왜 그래? 난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역시 우리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반면교사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숫자 3은 많다, 크다, 높다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 복이 된다라는 이미지로서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죠. 따라서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숫자 3은 좋은, 이른바 복스러운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새 중국을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3 그리고 다음의 글자를 또 살펴보시면 어때요? 발음이 대단히 흡사하죠? 숫자 3은 싼, 싼 그리고 지금 제시하는 단어는 이른바 흩어질 산자입니다. 이 단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싼, 싼, 삼성과 싼, 싼, 사성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한 단어의 두 가지 이상의 발음과 성조, 뜻을 지니는 이른바 포인즈, 뚜어인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숫자 싼과 싼 또는 싼이 발음이 같지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흩어지다입니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재산, 재물을 대단히 귀히 여긴 민족이에요. 그럼 재물, 재산은 모일수록 좋을까요? 흩어질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흩어지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숫자 3을 불길한 숫자로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음에 기인한 미신일 뿐더러 모든 중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인들은 숫자 3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숫자 4 따라 읽어보시죠. 스, 스. 이 숫자 4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숫자 4와 죽을 사자의 발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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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그래서 중국인들은 숫자 4를 불길한, 기피해야 할 숫자로 여기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역시 발음에 기인한 미신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역사가 비교적 긴 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이 이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엘리베이터 보면 숫자 4를 F로 쓰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숫자는 5입니다. 우, 우. 이어서 살펴보실 부분은 6이지요. 발음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오, 리오. 이 발음은 리 발음과 어우 발음이 합쳐져서 리오, 리오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한어 병음 자모로 표기되면서 요새 중국인들도 이제는 리우로 발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리오 또는 리우 어느 쪽으로 발음해도 모두 맞다는 것입니다. 단 몇 성일 경우 3성일 때만큼은 리오 반드시 발음을 모두 펴서 살려줘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6, 리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단어와 이 단어의 발음과 같기 때문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리오, 리오, 리오. 다시 한번 리오, 리오, 리오. 물론 리우, 리우, 리우로 발음해도 무방하겠죠. 아무튼 숫자 6과 나머지 두 단어의 발음이 같다는 것인데 두 번째 있는 단어는 이른바 머무를 류자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단어는 흐를 류자가 되지요. 머무르다, 흐르다. 흐르다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흘러 내려가다, 즉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숫자 6이 머무를 류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 재산 재물은 내 곁에 머물러야지. 그래서 숫자 6도 발음이 같으니까 좋은 숫자야. 길한 숫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리우, 리오, 흐를 유자와도 같네. 그럼 재산 재물이 내 곁을 흘러 떠나간다는 뜻이잖아 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은 나쁜 숫자야, 불길한 숫자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숫자 6에 대해서는 이 머무를 류자로 여기는 사람, 흐를 류자로 여기는 사람이 모두 공존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어디까지나 발음에 기인한 미신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단어가 치, 바로 7, 7자죠.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실 단어 숫자 8, 8입니다. 빠, 빠. 아마도
조금이라도 중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바로 8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국인들이 8을 좋아하냐면 올림픽이 개최됐던 2008년 당시 중국인들은 개막식 날짜를 8월로 잡았죠. 그리고 날짜도 8일로 잡습니다. 심지어 개막식의 시작 시간을 저녁 8시로 잡았다는 사실에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숫자 8을 좋아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숫자 8을 이처럼 좋아하는 걸까요? 바로 이 단어에 기인하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파, 차이, 파, 차이, 파, 차이. 한국어 도금으로는 발재, 즉 재산, 재물을 발한다는 것인데 이 발은 바로 필 발자의 간체자죠. 피다 또는 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성이지요. 피다, 꽃이 피다, 펴다, 돌돌 감겨있던 이불을 또는 돗자리를 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피다가 됐건 펴다가 됐건 이 동사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없다가 생겨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 점 역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산이 없다가 편다는 것이니까 재산이 생겨난다. 조금 있던 재산이 편다니까 불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파 차이가 바로 돈을 벌다, 요새 말로 대박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동사가 되는 것이 파가 되고 이 파와 숫자 빠의 발음이 같진 않지만 유사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숫자 8을 제일 좋아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 역시 어디까지나 미신이기는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단어가 숫자 9인데 앞서서 제가 3을 설명드릴 때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3 또는 9로서 많다, 크다, 높다라는 의미를 전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 9 역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길한, 좋은, 복스러운 숫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숫자 9를 그처럼 좋아하게 되었는가? 다름 아닌 이 단어와 발음, 심지어 성조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오렐구, 오래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장구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즉, 내가 재산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처럼 오렐구와 숫자 9가 똑같기 때문에 9 역시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발음에 기인한 미신일 뿐이죠. 미신은 미신입니다만 이 역시 한 민족의 정신문화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아, 중국 민족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단어가 바로 10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10, 10. 이제 0부터 10까지 배웠으니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갔을 때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这多少钱? 这个38块. 38, 3, 3, 10, 10. 38, 8. 38원이구나.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38, 38, 38. 바로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 다음엔 완전히 내 것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0부터 10까지 저와 반복적으로 발음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이번엔 두 개씩 묶어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세 개씩 묶어보시죠. 0, 1, 2, 3, 4, 5, 6, 7, 8, 9, 10. 이어서 네 개씩 묶어봅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이제 다섯 개씩 묶어보시죠. 0, 1, 2, 3, 4, 5, 6, 7, 8, 9, 10.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실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잘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을 정도로 부단히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0부터 10까지 배웠으니 나머지 숫자들은 우리가 배운 이 0부터 10을 가지고 자유롭게 조합만 해주면 되겠죠. 11, 12,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3, 23, 26, 26, 29, 29, 30, 30, 34, 34, 38, 38, 40, 40, 45, 45,
50, 50, 53, 53, 56, 56, 59, 59, 60, 60, 61, 61, 63, 63, 66, 66, 69, 69, 70, 70, 78, 78, 86, 86, 93, 93. 잘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연상해 가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중국어로 홀수는 홀,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홀로 단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동 경기 혼자 하는 것을 단식이라고 하지요. 자, 따라 읽어봅니다. 단수. 반면에 복수는 중복이 된다라는 뜻으로서 중국인들은 쌍이네, 두 개네, 쌍수라고 하죠. 따라 읽어봅니다. 쌍수, 홀수, 단수, 복수, 쌍수라고 합니다. 이제 100, 1000, 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0은 百, 百, 1000은 千, 千, 만은 万, 万이라고 발음하지요. 특히 1만 만자는 완이 아니라 우안, 우안이라고 발음해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원칙에 의거해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다시피 원칙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숫자를 조합하는 원칙에도 몇몇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10은 10라고 하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100, 1000, 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틀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100은 숫자가 1이라는 게 생략된 것이므로 반드시 100, 1000은 1000, 만은 1만이라고 꼭 앞에 숫자 1을 붙여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 따라 읽어보시죠. 100, 100, 1000은 2000, 2000, 만은 2만, 2만이라고 표현해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인들은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200, 200, 2000, 2000, 2만, 2만. 알고도 무의식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용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은 200, 1000은
1000, 만은 2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음 두 번째. 20은 20였지요. 그런데 100단위부터는 200, 2000, 2만 등을 얘기할 때 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 대신에 다음의 단어로 바꿔서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2, 2. 이 단어는 본디 번째자가 이 단어죠. 그리고 이것을 간체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2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100단위부터는 얼이 아닌 2으로 써주게 된 걸까요? 이 량, 한국어는 두음 법칙으로 인해서 냥으로도 발음하죠. 여러분들 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고대의 화폐 단위가 되는 것이죠. 엽전 한 냥, 두 냥, 그 엽전의 화폐 단위인 이 량을 숫자로 바꿔서 써주는 겁니다. 따라서 100은 200, 200은 200가 아니라 200, 2000 역시 2000, 2만도 2만이라고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다른 단어가 아닌 2이란 단어로서 표현하게 된 것인가? 이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옛날 사람들이 썼던 화폐인 엽전이죠. 이 엽전은 꾸러미로 씁니다. 우리 사극이나 역사, 영화를 보면 상인들끼리 이런 또는 양반이 상인들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면서 옛다 라고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엽전 꾸러미는 500개가 한 꾸러미예요. 그러면은 엽전 한 꾸러미는 500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반으로 뚝 자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250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250개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붙어야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250, 250. 그런데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의 숫자 단위에서 이처럼 연속되는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위는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250인데 중국인들은 이를 습관적으로 줄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했습니다. 250, 250. 보시다시피 250은 500개가 아니지요. 즉 250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꾸러미인 500개보다 모자란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중국인들은 250, 250개는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것으로도 인식을 했고 이것을 사람에게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즉, 你这个250, 이 250이라는 의미는 你这个250, 이 모자란 녀석, 777 못한 것,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됐다는 것이지. 그럼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죠? 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50라는 단어는 원래 250을 지칭하는 명사였지만 이것이 전이되어 사람을 폄하하는, 욕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 얼마예요? 에이, 这个多少钱? 아, 제가 250, 이거 250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물건을 사려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보고 250? 모자란 놈이라고? 이 사람이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때부터 250는 사람을 폄하하는 욕의 전용이 돼버렸고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숫자 250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바로 엽전을 나타내는 량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50은 250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숫자 100단위가 200가 아니라 200가 됐으니 천도 자연스레 2000, 만도 자연스레 20,000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가셨을 때 상인들 중에 에이, 这个多少钱? 에이, 这个200, 2000, 20,000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 라디오 들어보면 아나운서들도 실제로 200, 2000, 20,000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어찌된 일일까요? 즉, 옛날에는 장사하는 분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100단위부터는 어를 량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써온 겁니다. 하지만 요새 아나운서들도 왜 어를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250, 이 모자란 것, 777 못한 것이라는 개념의 욕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옛날에는 에이 그 모자란 것, 에이 그 777 못한 것 하면 화를 냈죠. 하지만 요새 어때요? 물론 욕으로 쓰입니다만 에이 그 모자란 것, 에이 그 777 못한 것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기분 나쁘진 않죠. 그냥 뭐 요 정도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도 250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200라는 단어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중국어를 배우시니만큼 문법적으로는 100단위부터는 어를 쓰지 않고 량을 써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자리 이상에서 두 번째 단위가 0일 경우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한국어와 달리 영을 꼭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보시죠. 308. 우리는 가운데 0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지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한번 중국어로 써보면 308. 308. 308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중국에서 연속되는 숫자를 표현할 때 맨 마지막에 오는 단위는 생략해 줄 수 있다라고 했지요.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380, 380인데 110 연속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에 오는 10단위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380, 380로 표현이 되겠지요. 즉 380와 380은 같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 숫자 308을 308로 표현하면 중국인들은 이를 아하 381호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308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380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가운데 0이 있음을 반드시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8 308 따라서 380 380 이것을 308 308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문 3 4800 원래는 4800 4800라고 해주어야 하지만 1000과 100 연속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오는 100단위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4800 4800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8은 당연히 가운데 0이 있음을 표현해 줘야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4008 4008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문 4, 5, 6 함께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4080 4080 4080 5706 5706 5706 그리고 8052 8052 8052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서수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서서 서수사는 기수사만 제대로 알면 쉽다고 했죠. 따라서 이 단어만 기수사 앞에 붙여주면 서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띠, 띠. 따라서 숫자 1 앞에 띠를 붙여주면 띠이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제일, 안전이 첫 번째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수사 앞에 띠, 제만 붙여주면 서수사로 바뀌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2등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第二. 세 번째는 第三. 그렇습니다. 제73번 또는 73번째 第73. 第73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문 2 따라 읽어봅니다. 수, 수무, 수, 수무. 같은 글자인데 왜 하나는 수, 삼성이고 하나는 수, 사성이 될까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앞서서 가르침을 요청하다, 请教, 请教 사성으로 발음했던 반면 가르치다 또는 가르치고 배우다라는 의미의 교학, 教学, 教学 일성으로 발음한다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즉 일부 단어들은 한 단어에 두 가지 성조가 있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 성조의 의미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했죠. 다만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성조만 바뀌는데 사성인 경우는 주로 명사, 나머지 성조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라고 인지해 두시면 편하다고 했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따라서 수, 사성이 아니라 삼성이죠. 그러므로 이땐 동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 사성이니까 명사가 되겠죠. 바로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원래는 수, 명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숫자. 하지만 세다라는 동사의 필요에 의해서 수에서 의미를 하나 더 파생시키게 된 거죠. 이를 한자의 제자 원리, 생성 원리로 표현하자면 뜻을 돌려 쓴다. 그렇죠. 주안주, 전주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물론 현대 한어에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파음자, 포인즈 또는 뚜어인즈라고 표현한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용어론 전주, 주안주, 중국어 문법에선 포인즈, 뚜어인즈, 파음자, 다음자라고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숫자를 세다, 수수, 수수가 되는데 중국인들은 숫자, 수, 한 글자로도 쓰긴 하지만 무엇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짝수를 선호한다고 했죠. 그래서 목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수무, 수무. 따라서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일과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는 연습 문제 발음을 읽어드릴게요.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팅리, 듣기 평가도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